네, 다음에 보여드릴 동영상은 백준흠 납치 사건에 대해서 정충재 씨가 그 당시 자신의 그 경험, 자신이 본 거 이런 거를 내용하는 내용이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그 동영상입니다. 그게 이제 현재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 가서 정충재 씨가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중간에 백준흠 납치 사건에 대한 자신의 그 정충재 씨가 보는 시각에서 한 이야기를 이제 그 화면에 올렸죠. 그 태평 TV인가? 거기서 올린 것을 이제 캡처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앞에 보여드린 동영상은 그 정충재 씨가 어느 그 미국에 있는, 현재 지금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한 한인 교회에 가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백준흠 씨 납치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정충재 씨의 시각으로 그 교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셨고요. 이상이 정충재 씨가 그 당시 백준흠 납치 사건의 그 정충재 씨 시각에서 한 이야기고요. 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백준흠 씨가 고소장을 낸 것이 있습니다. 한번 고소장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인 백준흠, 피고소인 정충재 이렇게 돼 있죠. 좀 기니까 좀 빼면서 읽거나 가겠습니다. 희대의 보물사기꾼 정충재의 사기수법은 이건 이제 사기수법에 대한 이야기니까 좀 생략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납치 사건에 대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금을 5% 나눠 갖기로 공증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사실에 본인은 대검과 청와대의 수차례 인터넷을 통한 진정을 하였지만 어디 갔어? 아무런 성의 없는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본 사건을 대검에서 철저히 파헤쳐 주시길 간곡히 원합니다. 정충재는 자신에게 속아 저와 본건의 고소인들을 제외한 별도로 투자한 투자자들이 조속한 시간 내에 지하동굴에 들어가 금괴를 인양한 후 분배하자고 귀찮게 하니 고소인을, 즉 고소인은 이 백준흠 씨를 말합니다. 고소인을 2003년 12월 15일 서울에서 오후 10시경 서초동 교대 근처 지하 술집에서 납치, 폭행하여 기절시킴, 새벽 3시경 경남 산청 지리산 속 허름한 펜션으로 끌고 가 밤새 자신이 투자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차례 폭언과 폭행 주먹과 발로 짓밟고 사람들이 없을 때를 이용 강목으로 패어
얼굴에 심한 타박과 갈비뼈 3개, 이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어차피 너는 오늘 죽을 목숨이니 날 위해 거짓말로 보물을 훔쳤다고 자백하라며 안 그러면 전기톱으로 잘라 개먹이를 주겠다고 한 후 절 살해하기 위해 칼을 가지러 갔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동생 정관재가 소주 대병을 마시고 널 죽여 사지를 다 찢어놓기 위해 지금 도착할 시간이 되었다며 죽을 준비를 하며 유언을 남기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눈치챈 투자자들 덕에 제 생명을 기사회생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들 덕에 풀려났지만 저는 정충재를 고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국의 5장소의 매작물 탐사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수십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연후라 만약 납치살인 미수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면 허가청인 지자체장들에게 발굴 분야가 안 좋은 면을 보여줘 발굴 연장 허가가 날 확률이 희박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 경남 산청경찰서에 저희가 고소한 건에 의하여 사기건을 대질신문하러 갔을 때 정충재는 조폭 수십 명을 산청경찰서 정문 앞에 배치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후 조사실에 들어가니 먼저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데서 정충재가 명함을 꺼내며 수십 명의 경찰관 앞에서 명함을 첨부와 같이 돌렸는데 명함에는 도굴범 명단에 제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저를 첩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 그 다음에 정말로 살인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했으며 내가 백준흠이를 납치해서 죽여 개먹이감으로 주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제가 지난 건을 말할 것이라고 착각해 미리 피할 방도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저의 강력한 요청으로 정충재는 납치와 살인 미수, 폭행 감금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었고 저도 그 사실에 대하여 진술 조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충재를 저희 강력한 항의, 조사계장과 담당 형사 불구하고 구속되지도 않고 버젓이 경찰서 문을 나갔으며 진주지검에 가서 저희 납치 사실을 현장에 있었던 정충재에게 투자한 2사람이나 상세하게 증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황금천 검사는 처음에는 저희 동료들에게 정충재의 구속수사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수사를 하였으나 저희에게 매우 높은 데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언행에 조심하라고 당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황 검사는 결국 청와대와 중수부에서 관심을 가져 전화가 왔다며 지지분질하게 끌다가 이렇게 부진하고 그러다 못해 정충재를 기소 중지나 소환 한번 하지 않고 경기도 고양검찰청에 사건을 넘기고 고양지검에서는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다시 진주지검 황검사에게 보냈고 또 3개월을 끌고 결국에 가서는 세월을 보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충재의 황당무계한 브리핑을 들은 검찰총장이 재수사를 하라고 해서 또다시 부산 동부지검에서 재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음. 황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사건을 종결하였다면 정충재에 의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았을 것임. 지금도 제가 통화를 하여 항의를 하면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납치, 폭행, 살인미수, 강금 등을 한 사실을 100% 검찰이 인지하고도 기소하지도 않고 사기사건과 병합이 되었기에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정충재에게 서가 청와대 검찰총장까지 동원되어 황금천 진주지검 검사가 거의 수사를 끝내갈 무렵 또다시 도굴범으로 청와대와 대검에서 인지하고 시간을 질질 끄며 정충재를 봐주는 것을 보며 납치범을 조사실에 불러 눈앞에 있으며 2번씩이나 풀어주는 검찰. 그로 인해 정충재는 수 없는 사람을 음해하고 아래 글처럼 서경석 목사나 뉴시스, 연합통신 등의 언론을 통해 국가기관을 조롱하고 고급 인력을 허튼 데 낭비시키고 나아가 제2, 제3의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걸 좀 넘겨 읽겠습니다. 상기 내용의 의견과 관련자를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길 희망합니다. 만약 법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지 않을 시는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신문지상의 광고를 통해 본 사건에 대하여 원칙과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찰과 검찰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검찰총장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2005년 4월 7일 그 다음에 이제 별첨 서류, 납치에서 풀려나온 후 찍은 사진, 정충재가 웹코리아에 게재한 연재물, 뭐 이런 거 쭉 해서, 그렇게 해서 고소인 백준흠,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장 귀하, 이렇게 해서, 고소인 백준흠 씨가 이 정충재 씨에게 납치당하고 폭행당하고 살인, 협박 이런 거를 이제 당한 내용을 몇 년인가요? 2005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게 고소한 내용입니다. 이 두 사건이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처음에 나왔던 그 정충재 씨가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에서 자기가 백준흠이를 혼내준 적이 있다. 그래서 뭐 전기톱으로 잘라버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조폭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백준흠 편이 되어가지고 내가 오히려 당할 뻔했다라고 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백준흠 씨의 고소장을 보면 전혀 다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백준흠 씨가 2005년 4월에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장에게 이렇게 자기 그 증인도 있고 많이들 이렇게 막 납치 정충재 씨 본인이 경찰에 와서 자기가 납치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도 했는데도 어떻게 된 게 검찰이나 경찰이 뭐 이렇게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느냐 이래가지고 2005년 4월에 고소인 백준흠 씨가 다시 중앙지방검찰청장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정충재 씨가 44개월, 그러니까 3년, 36개월을 사기, 무고, 폭행죄로 이제 고소된 거였죠. 사기, 무고, 폭행죄로 고소돼서 서범준 검사에 의해서 36개월 그 형이 나온 건데 이거를 이제 2005년 4월에 다시 또 이게 추가로 이제 고소가 들어간 거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살인미수, 폭행, 납치. 이래가지고, 36개월에서 이제 8개월인가요? 8개월이 더 병합된 거예요. 그래서 44개월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정충재 씨는 그 태평TV 동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백준음과 대질신문 받는 자리에서 백준임을 폭행한 것 때문에 원래 36개월, 3년을 형을 받을 건데 그 대질신문 받는 자리에서 폭행했기 때문에 44개월로 늘어났다. 이렇게 정충재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나옵니다. 정충재 씨가 이야기가 틀린 설명입니다. 정충재 씨가 3년, 즉 36개월 형을 받은 것은 사기, 무고, 폭행 3가지 사건입니다. 그 폭행은 그 정충재와 백준음 두 사람이 대질신문 받는 자리에서 폭행한 사건, 그 폭행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폭행이 한 사건입니다. 그 형제 사건 몇 개가 있으면 4가지 형제 사건으로 이제 고소돼가지고 이제 수사를 받은 건데, 그 정충재 씨가 36개월, 3년형을 받은 것은 사기죄. 사기죄는 이제 없는 굴을 금도 없는데 거기 끌고 들어갔다. 이래서 사기죄와 무고죄는 백준흠에 대한 무고. 백준흠이 금을 도굴해 갔다. 이렇게 이제 2002년 5월에 고소를 해가지고 그것이 무고죄가 된 거죠. 백준흠은 금을 도굴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고. 폭행은 백준흠과 정충재 양자가 대질신문 받는 자리에서 정충재가 백준흠을 폭행했기 때문에 그게 폭행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3가지 범죄로 인해서 36개월이 나왔고, 36개월에다가 44개월이 늘어난 이유는, 8개월이 늘어난 이유는 이겁니다. 2005년 4월에 백준흠 씨가 중앙지방검찰청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살인미수 납치, 이거가 병합이 돼가지고 8개월이 늘어난 사건을 정충재 씨는 이 진실대로 설명 안 하고, 자기가 양자 대질신문 자리에서 폭행을 했기 때문에 8개월이 늘어났다. 이렇게, 그건 거짓 진술입니다. 이건 분명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기, 무고, 폭행의 폭행죄의 내용은 이미 다 소개했습니다. 검찰 거기서. 그래서 그 3가지 죄를 가지고 경합해서 때린 것이 그 판결문도 나왔잖아요. 36개월에 처한다라는 판결문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고, 44개월로 된 거는 거기에다가 별건으로 이것이 경합이 돼가지고 44개월로 늘어난 겁니다. 요것이 진실이고, 정충재 씨는 진실과는 다르게 설명하였다.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정충재 씨가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자기가 백준흠이를 아주 혼을 내줬다. 근데 조폭들이 중간에 배신해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몰렸다. 조폭은 믿을 수 없다. 한 그 내용이 과연 진실한 내용인지, 아니면 여기 지금 백준흠 씨가 정충재 씨를 살인 납치, 폭행 혐의로 이렇게 2005년 4월에 그 전에 하도 지지부진하니까 다시 재차 중앙지방검찰청에게 고소장을 낸 이 사실이 진실인 것인지는 이 시청자들 분께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백준흠 씨 편이 아니에요. 정충재 씨 편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를 보고 빨갱이라고 댓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은 나와 생각이 다른 우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국 사람 고선이 우파 애국운동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죠. 19대 대선 무효소송의 지금 당사자입니다. 대법원 수 54.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만약에 그 재판에서 지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인 제가 상대방 재판비용은 변호사 비용이죠. 그거 물어주게 되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보고 빨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빨갱이입니다. 어떻게 대법원 수 54 쳐보십시오. 대법원 수 54 당사자 고선 내 이름 나옵니다. 그래서 19대 대선은 무효이다. 그래서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이런 사람을 빨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댓글 다는 그 사람이 빨갱이에요. 말씀 좀 조심 좀 하시기 바라고, 정 그렇게 내가 당신들 보기에 백준음이를 뭐 싸고 도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나와 생각이 다른 애국 우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어떻게 빨갱이가 됩니까, 내가? 그런 점은 제가 분명히 지적해 드릴 테니까 말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좀 조심하시기 바래요. 이게 좀 공개된, 제가 이번에 정충재 사건을 제가 이렇게 이제 방송하기 전에는 그런 악성 댓글이나 이런 게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저보고 빨갱이라고 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아, 정말 수고하십니다. 뭐, 이렇게 다들 얘기했는데, 이번에 제가 어떻게 이거는 분명히 객관적인 진실을 보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는 뭐 오만 무슨 뭐 빨갱이니 뭐, 그리고 이런 댓글 다신 분들도 있어요. 뭐 제가 좀 아파서 못 나갔다고 하니까 그냥 아픈 길에 그냥 나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사람이 뭐 아무리 자기랑 생각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아파서 지금 겨우 집에서 모니터에다가 이거 방송 올린다고 하는데 그럼 아픈 길에 아예 나오지 마라. 그거는 발 다친 사람 그 상처에다가 고춧가루 뿌리는 그런 얘기예요. 벌써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어떤 그 사람의 인간성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생각이 뭐가 얼마나 옳겠습니까? 예? 지금 몸이 아파서 쉰다는 사람 보러 아예 나오지 마라. 예? 그 다친 상처에다 고춧가루 뿌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사고 방식이 뭘 얼마나 옳겠습니까? 예. 제가 그런 걸 읽으면서 뭐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어떤 좌절감 같은 걸 느껴요. 아,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우파라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운동을 하나. 이래갖고 뭐가 되겠나? 이런 어떤 그 좌절감. 그래서 이런 좌절감을 그래도 좀 회복시키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진실, 과연 정충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옳으냐? 저는 항상 팩트 위주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하나의 사건만 딱 집어서, 이 사건, 지금 정충재의 백준음 납치 사건, 정충재는 교회에서 굉장히 우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은 백준음 씨의 이 고소장을 보면은 이건 정말 험악하기 짝이 없어요. 그 조폭들 시켜가지고 밤중에 그 경남 산청에 펜션으로 납치해가지고 넌 오늘 죽은 목숨이다. 거짓말이라도 해라 이러면서 내 동생 정관재가 좀 술 이빠이 먹고 너 죽이러 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거를 이 고소장에다 써가지고 중앙지방검찰청에다가 제출을 했고 결국 그 고소장이 기소가 돼가지고 검찰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년형을 받은 정충재 피의자에게 8개월이 더 추가돼가지고 44개월이 언도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다 매수되었다,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그게 마녀 재판이고, 그게 사또 재판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 팩트는 분명히 이건 이렇게 됐구나.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당신 얘기가 다 옳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와 생각이 다른 애국 우파이다.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당신은 나와 생각이 다른 애국 우파이다.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빨갱이 나쁜 놈아. 이렇게 있지도 않은 내가 왜 빨갱이입니까? 내가 지금 대법원 수 54, 지금 19대 대선 무효 그 소송 제일 먼저 접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빨갱이라 그러면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태국 사람 고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올린 동영상 한두 편 보고 그 다음에 그냥 입을 째졌다고 막 째잘째잘 거리는 겁니다. 고선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아는 사람은 제가 설령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일단 지켜봅니다. 태국 사람 고선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태국 사람 그 신문도 발행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제 신문 발행이라는 게 너무 경영상 어려워서 못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거 몇 개, 그리고 저 태평TV 그거 여러 개 죽창 보고 나서 당신은 빨갱이다? 이것 보세요. 누가 누굴 보고 빨갱이라고 합니까? 감히. 이 지금 19대 대선 여기 무효소송 이게 나보고 다 취하하라고 합니다. 가족들이나 친척들, 내 친구 변호사들, 야, 너 이런 거 왜 하냐? 그리고 내가 말 못할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붙잡고선 무슨 빨갱이라고 겨우 동영상 몇 개 보고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한다고 해서 제발요. 그게 틀딱입니다. 틀딱. 상대방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틀딱 소리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틀딱이란 얘기 했다고 뭐라고 하는데요. 나이 들수록요. 나이 값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이 값을 못하면 틀딱 소리 듣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에 맞춰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품위 있고 이렇게 단아한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참 연장자입니다.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애국 우파 운동하는 사람 붙잡고 빨갱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틀딱밖에 안 돼요. 자, 저는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아주 어저께 그 동영상 올린 거 제가 따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실천합니다. 내가 필요한 단계가 온다 그러면 실천합니다. 제가 지금 대법원 수 54 대선 무효 소송도 하는 사람인데 제 개인적인 재판도 지금 하고 있고 법원을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사건은 이건 그냥 내 아르바이트다 나와서 뭐 용돈도 중한데 저 몇 놈 좀 잡아가지고 손해배상 1인당 한 100만 원씩 시켜. 어떤 분은 내가 100만 원 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금 하냐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판사가 안 받아줘. 장난인 줄 알으니까 뭐 한 70만 원 손해배상 하면요 판사가 그래 이 정도는 당신 그렇게 손해 봤다. 당신 정신적 고통 그렇게 봤다. 빵 때립니다. 근데 한담 진짜 해요. 그러니까 다들 제가 운영하는 이 태극사랑 사이트가 좀 우아하고 좀 격조 있고 그래도 뭔가 좀 차별화되는 그런 사이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이 문현동 금도굴 정리 그리고 이름도 지금 이제 그 문현동 금도굴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자체도 편파적인 얘기예요. 백주님이 도굴범이다라고 벌써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현동 금괴 사건 이렇게 제가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문현동 금괴 사건. 그래야 어떠한 그 선입관을 안 주는 것이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제가 뭐 백준음 씨를 싸고 드는 게 아니라 문현동 금도굴 사건이라고 제가 명칭하면서 좀 미안했어요. 이거 뭐 백준음 씨가 이거 도굴범이라고 하기가 단정 짓는 거 아니냐 미안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미 올린 동영상을 할 수 없고 이제 이번 동영상부터는 문현동 금괴 사건 금괴 사건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